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그 월마트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우선 뭐 종목에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최근 시황은 네, 그만 이야기하고 월마트가 이렇게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가 5일선이죠. 5일선 타고 쭉 상승하다가 최근에 240선까지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V자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캔들도 고가로는 2.95%까지 상승해줬죠. V자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을 해준 상태예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월마트는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근데 엔비디아만큼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기술주니까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큰 거고. 잠깐만, 그래도 꽤 많이 잠깐만 변동성 좀 볼까요? 여기서 봤을 때 변동성이 70%구나.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70%고요. 월마트 봅시다. 근데 월마트도 잠깐만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빠진 거죠? 엔비디아는 240선 아래 훨씬 더 많이 빠졌네. 월마트는 월마트는 240선에 걸린 거지. 그러면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건 있네. 이게 보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는 아까 그 240선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월마트는 지금 240선을 터치한 다음에 반등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약 70%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월마트의 변동성은 30%의 변동성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월마트의 어떤 차트 흐름은 어떻다? 엔비디아보다는 안정적이죠. 어, 그게 이런 방어주 종목의 장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약간 화면을 좀 더 크게 볼까요? 요거는 위에는 주봉이고요. 아래는 월봉인데 주봉 계속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주봉에서 이렇게 박스권의 흥보죠. 월봉에서 그동안 좀 빠졌다가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치. 여하튼간에 그건 있어요.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다. 하지만 이게 또 그건 있네. 올라갈 때는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네. 주봉에서 키치.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변동성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나는 좀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월마트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이니까 뭐 투자하실 때 무조건 수익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확실하게 그건 있네요. 변동성 자체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70%고 월마트가 30%니까는 변동성은 되게 안정감을 가져오긴 하죠. 그 부분만 이제 잘 고려해서 하셔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한다면은 좋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일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데서 전략적인 부분일 거고요. 제가 그 아까 이거 방송 서두에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그 월마트를 저는 이제 월마트를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월마트가 유통업 쪽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야지만 경기 방어주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반등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월마트의 핵심은 저거죠. 관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관세 영역부터 우선 살펴볼게요.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저것도 좀 이야기할게요. 실적도 이야기하는데 뭐 실적은 제가 좀 살펴봤는데 실적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 자체가 그냥 매출 기반이잖아요. 꾸준하게 성장하는 매출 기반이라서 뭐 매출도 요번에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 이거 좀 볼까요? 네, 내변이 이거 보이죠? 이게 빌리언이기 때문에
밀리언이구나. 이거 밀리언이구나. 그래가지고 1630 여기 있다. 토탈 레벨이 1656억 달러요. 1600 이거 오랜만에 보니까 단위가 좀 그렇다. 1656억 달러겠지. 증가했어요. 2.5% 증가했어.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전 회계 연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기 대비 증가를 했어요. 여기 71억 달러, 68억 달러에서. 그리고 순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한 상태고 영업이익도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아마 4% 정도일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죠. 기본적으로 60. 제가 최근이 아니라 작년인가요? 가장 이제 핫했을 적에 엔비디아가 그때 영업이익률만 65%인가? 그거 찍은 거 봤어요. 근데 아마 지금 63%, 62% 이렇게 좀 떨어질 거예요. 그거 대비 이제 월마트는 영업이익률이 4%대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예. 그래서 그런 좀 뭐 멀티플에 대한 어떤 배수도 약간은 많이 차이가 있죠. 뭐 그런 거 좀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재무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 성장성의 종목이 아니라 경기 방어주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의한 투자 전략. 그리고 뭐 아까 뭐 재무 보셨다시피 약간 그 순익 쪽 있잖아요. 그쪽은 살짝 안 좋아진 건 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분석해 봤는데 순익 쪽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관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좋아질 것 같지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아무래도 관세란 부분이 유통업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월마트에 유통되는 이제 제품들 중에서 거의 70% 정도가 중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월마트가 다른 유통업 매장보다는 좀 저렴하잖아요. 약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중국산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중국엔 그 제품에는 관세 부과가 좀 높잖아요. 최근에 뭐 그래도 30%로 인하했다고 하는데 초반에는 145%였으니까 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튼 간에 뭐 30%도 되게 높은 거죠. 그냥 지금 뭐 다른 나라는 보편 관세라고 해서 10% 정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30%니까. 근데 그 부분이 판매되는 제품에 그게 가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공급망에 좀 문제가 발생하긴 하겠죠. 뭐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 것인지 함께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무튼 그게 핵심이니까. 월마트 대 트럼프 관세 충돌, 가격 전가 논란. 네, 트럼프와 월마트의 정면 충돌.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다가 월마트는 전체 체인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를 관세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소위 말하듯 관세를 삼켜버려야 한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대형 유통업체의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런 규모의 가격 인상과 이토록 빠르게 밀려오는 속도는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소매 마진이 작다는 현실을 감안해 가능한 한 오래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월마트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발표된 관세 조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기존 관세 수준을 유지하되 90일 이후의 기간 동안 30% 관세가 부과된다. 기타 국가로부터는 수입품에는 기타 다수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는 10% 관세 적용 주행이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7월 초에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월마트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전체 제품의 70에서 80%가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관세 충격에 가장 민감한 유통업체 중 하나이다. 그치? 이거 봐봐. 전체 제품의 70에서 80%가 중국산이야. 문제 발언 이따 테리프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이 관세 부담을 스스로 감내하라는 정치적 메시지이지만 소매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낮아 가격 전가 없이는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월마트처럼 식료품 등 생필품 비중이 높은 업체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어 가격 인상이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마트는 2025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는 유지했지만 2분기 수익 및 EPS 가이던스는 미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매출 쪽은 나름대로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게 영업이익과 EPS 쪽의 가이던스는 미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판매가 되는 양이 있으니까 일정한 고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 마진율이란 영역이 영업이익하고 EPS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제공. 이걸로 해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추가 기업 반응 사례, 마이크로소프트, 마텔, 그리고 포드 등 나름대로 관세 관련된 부분을 생산 제품에다가 가격 인상에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게 관세 부담을 흡수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소식이 지금 들려온 거죠. 월마트는 가격 인상을 일부 피하면서도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1분기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만약에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을 이 관세 부분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 업체, 판매 업체, 그리고 유통 업체 뭐 이렇게 나눠서 배분 이제 관세 영역을 분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월마트의 마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월마트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네, 월마트의 트럼프 관세 충돌 누가 부담을 질 것인가? 정부 입장,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관세를 감수하고 소비자에게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 월마트 입장, 물건값이 너무 빨리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일부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와 기업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마트 물건 중 70에서 80%는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입니다. 트럼프 발언의 요지, 월마트는 가격 인상 이유를 관세 탓으로 돌리지 말고 차라리 관세를 삼켜버려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겠다. 즉 고객에게 피해 주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누가 관세를 떠안을 것인가? 트럼프는 기업에게 말합니다.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너희가 감수해라. 하지만 월마트는 말합니다.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입니다. 관세는 외국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부담이 국내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서 분배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는 월마트와 트럼프의 충돌은 2번 월마트와 트럼프의 충돌은 관세라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월마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관세 영향에 의해서 매매법은 당연히 가치 투자 매매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서 적절하게 투자금을 운영하면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료 좀 찾고. 펀더멘탈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저거는 이제 약간 멀티플 관점에서 좀 이야기한 거고요. 환경적 관점. 네, 실적을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매출은 네, 2.5%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4.3% 증가했습니다. 네, 순이익이 12.1%좀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 좀 살펴봤어요. 쭉쭉쭉 살펴봤는데, 뭐 지금까지는 크게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평가를 해봤는데 실적 안정성, 미국 부문 중심으로 안정성 성장, 그래서 별 4개. 성장 동력, 이커머스하고 광고 부문 탁월하다. 별 4개, 별 5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순이익률이 좀 하락한 부분 있죠. 별 3개. 그다음에 주주 환원이라 이제 배당금도 주고 있거든요. 주주 환원의 이제 자본 정책 부분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되게 안정적이고 뭐 주주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월마트를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물론 뭐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전략적인 부분, 그냥 종목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배당 지속은 강하고 있으니까. 전략 실행력은 네, 별 4개. 디지털 중심의 구조 전환 진행 중에 있다. 월마트는 전통 유통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복합 기업으로 진화 중이며 미국 내 경관 기반 위에서 전략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수익성 희석과 국제 부문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재무를 좀 보시게 되면은 순이익률만 좀 국제 부문이 비용 상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만 약간 네,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자체가 뭐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거 순이익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총이익 마진율이라든지 크로스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이라든지 그쪽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약간 증가한 부분인데 많이 증가는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순이익 쪽은 이제 뭐 비용적인 부분이 국제 부문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월마트 자체의 어떤 실적에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그 관세라는 멀티플이라는 환경적 조건이 이 월마트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월마트의 어떤 충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좀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하신다면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되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 차트적으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차트의 영역은 아니에요. 차트의 영역은 뭐 박스권이니까 떨어지면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회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뭐 이건 기본이니까 뭐 기본을 떠들어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그러니까 회사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회사는 계속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외부적 환경 여건이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제가 방송한 것 중에서 뭐 이게 좀 가장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무디스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다 관세 이슈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이지. 예.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종목 분석하다 보면 그나마 월마트는 대형주 종목이고 그래서 좀 안정성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이긴 하죠. 뭐 이거 보시면 아시죠, 뭐. 이거 월봉이잖아요. 계속 꾸준하게 이게 2015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돈 버는 회사가 그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뭐냐면은
이 회사는 회사 자체로서의 문제점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진 않습니다. 다만 외부적 경기적 상황에 의해서 그 멀티플의 가치가 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긴 하겠죠. 외부적 조건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월마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볼까요? 이 정도면 뭐 됐죠? 월마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과 맥점을 잡은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월마트 여기까지 진행할게요.